마음 따뜻해지는 드라마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JTBC에서 방영된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보시는 분들은 따뜻한 울림과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된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까지 우리 마음을 움직였는지,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졌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제목부터 느끼셨겠지만 조립식 가족은 피가 섞인 진짜 가족이 아니라 정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각각 다른 곳에서 모이게 된 아이들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족이 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드라마 이가인 지명을 리메이크한 작품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해동에서 작은 칼국수집을 하면서 어린 딸 주원과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좋고 따뜻해서 국수도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나 보다 생각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원이네가 사는 아파트 위층에 산한의 집이 이사를 오게 되는데요. 이 집은 왠지 모르게 암울해 보였죠. 사실 얼마 전 사나의 동생이 사고로 죽었는데 가족들은 그 모든 걸 잊고 새 출발하고 싶어서 해동으로 내려온 거였거든요. 사나의 엄마 아빠는 매일 밤 싸웠고 경찰까지 왔다 가곤 했는데요. 이 엄마가 죽을 만큼 불행을 싸잡고 사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매사에 남 탓만 하면서 항상 자기만 불쌍하고 자기만 불행한 사람 있잖아요. 막내가 죽은 것도 자기 때문인데 어린 아들 사나 때문이라면서 맨날 탓하고 미워하는 인물이었죠. 결국 사나의 부모님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혼을 하게 되고 엄마는 주원에게 사나를 가지라면서 주고 갑니다. 그쯤에 동네 아주머니가 호라비인 정재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는데요. 미장원을 운영한다는 여자는 아들 혜준의 손을 잡고 가게로 왔습니다. 마음도 따뜻해 보였고 정재와 말도 통해서 호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혼자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 같았는데 아마 그건 착각이었나 봅니다. 혜준 엄마는 그 길로 가서 연락을 끊었는데요. 단 한 번 만났던 정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정재가 어렵게 큰 돈을 빌려주게 되죠. 그 돈을 그 여자 동생에게 전달하려고 갔다가 한 번 만났던 혜준을 다시 보게 되죠. 정재가 보기에는 이모가 아직 어렸고 자기 하나 건사하기에도 정신없는 상황이어서 혜준이 혼자 그러고 있는 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데려오게 돼요. 잠시 맡아주려는 거였겠죠. 뭐 놀아주거나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정재네 집에서 살게 됩니다. 혜준이. 아버지와 둘이 살던 정재의 딸 주원이는 윗집에 사나가 살고 있고 자기네 집에 혜준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같이 자라게 됐고 밥도 정재네에서 다 같이 모여서 먹게 됐죠. 사나와 사나 아버지는 위층에서 정재와 주원, 혜준이는 아래층에 그렇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조립식 가족이 된 거죠. 사나도 혜준이도 정말 멋지게 잘 컸는데요. 엄마가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는 결핍이 있었지만 정재가 사랑으로 지은 밥을 매일 먹으면서 진짜 가족이라고 우기는 주원의 이 세심한 배려로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혜준이는 성격도 좋고 운동도 잘하는 아이로 컸는데 정재에게 아빠라고 하면서 살갑게 하고 아빠 힘들 때 도와주고 말 붙여주는 이 살가운 아들로 자랐습니다. 아빠 정재는 혜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혜준이는 그 마음을 잘 알면서도 자기 때문에 고생하는 정재한테 늘 미안해하고 나중에 꼭 갚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혜준에게 아빠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자신이 부자 아빠라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자기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줄 아들이 필요하다고. 설정이 좀 어이가 없지만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부자 아빠가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혜준이는 미국에서 돈 많은 아빠가 찾아왔다는 말을 집에 와서는 차마 하지 못하는데요. 친아빠가 나타난 건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을 따라서 진짜 집을 떠나긴 싫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재 아빠가 결국 알고 혜준이를 불러서 얘기하죠. 아빠 따라가고 싶으면 가도 되지만 난 안 갔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진심을 말해주는데요. 그런 아빠의 말에 친아빠 따라서 미국 가라고 할까봐 말하지 못했다고 펑펑 울어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한 집에서 10년이나 살았는데도 정재 아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들인데도 아직 불안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아마 그건 미안함 때문이었겠죠. 자기가 얹혀서 산다는. 하지만 정재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혜준의 생일이 되었는데 이 집에서 누구 생일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케이크도 먹고 즐겁게 지내요. 그래서 혜준이 생일이라고 이모도 왔는데 그 이모는 자기한테 왔다가 정재가 혜준이를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혜준에게 나중에 꼭 갚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죠. 우리 혜준이 엄마도 못 해준 거 이 집에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혜준이 잘할 거예요. 나중에 크면 몇 배로 갚을 아이예요. 하지만 정재는 그 말이 너무나 아프고 서운합니다. 잘하긴 뭘 잘해. 잘할 필요 없어. 세상에 키운 값 갚으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 네, 진짜 아빠였다면 이런 말 듣지 않았을 텐데 혜준에게 자꾸 갚으라는 말을 하고 잘하라는 말을 하는 그 이모가 야속합니다. 그러다 좀 취해서 결국 오래 참았던 말을 쏟아내는데요. 더 어렸을 때 데려왔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내가 자기 데려온 줄도 모르고 키울 수 있었는데 그랬으면 그놈의 잘해라 소리 안 듣고 키울 수 있었잖아. 자식 가진 사람이 왜 몰라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다 내 행복이지 얘네 행복이야? 나조차고 하는 일에 왜 혜준이가 눈치를 봐야 돼? 이모는 눈치 보라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재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감사? 난 애들 때문에 길바닥에 침도 못 뱉고 살아. 행여 애들한테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내가 그런 것도 다 후회될까봐. 애들이 잘못될까봐,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애들이 그 벌을 받을까봐 그런다는 부모 마음이죠. 애들 덕분에 내가 제대로 사는데 내가 감사해야지 애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놈의 잘해라 잘해라. 뭘 더 잘하라고. 혜준이가 마음 아파서 결국 울고 마는 아버지. 이 장면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핏줄이라는 게 뭔지 진짜 부모 자식은 미안해도 미안하다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고마운 것도 당연한 게 되고 그런데 정재 마음이 혜준한테 그랬던 겁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 저는 여기에 나오는 정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누구한테나 마음으로 친절하고 자신이 맡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우리의 옛말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위해 더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 가성비 따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아버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핏줄, 피 한 방울 나누지 않았어도 조립식이어도 이렇게 진심으로 누군가를 안쓰러워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진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남겨두고 싶은 이야기라 정리해봤는데 깊어가는 겨울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따뜻한 여운이 전달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인사이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